백종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한 프레스 햄 제품? 백햄의 가격과 품질 논란에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위생관리, 부실 문제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백종원은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상태입니다. 방송을 통해 백종원은 단순한 호감형, 임무를 넘어 공익을 실천하는 사람, 자영업자를 돕는 전문가,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인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 신뢰는 방송을 넘어 시장으로 이어졌고 브랜드 가치로 환산돼 더본코리아의 상장으로 이어갔죠. 문제는 이 신뢰가 점점 공익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마케팅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일 텐데요. 감귤 맥주, 못난이 감자, 지역 밀키트는 지역 농가와 상생을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감귤 사용량은 미미했고 국내 농가 지원 상품에 브라질산 닭이 포함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한 소비 선택 자체가 기만당한 것처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넓게는 믿고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였던 백종원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에게 실망했고 매일같이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나온 논란은 소스 논란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름을 냈건 요리 소스가 유명 기성품에 물을 타서 판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는데요. 백종원 만능볶음 요리 소스 원재료에 홍콩 유명 소스 브랜드 이금기에 펜더골 소스가 포함된 것을 두고 유명 소스에 물만 섞어 판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소스 성분표를 살펴면 펜더골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백종원 만능볶음 요리 소스는 백종원이 방송 등에서 직접 홍보하기도 했던 소스로 백종원 레시피에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실제로 백종원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제 중국식 만능 소스, 라며 굴소스를 활용해 볶음 요리용 소스를 만들었고 이를 양상추볶음, 청경채볶음 등 중국식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논란에서 펜더굴 소스에 물을 타서 넣었냐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건 굴소스가 아니라 볶음 요리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본코리아는 만능볶음 요리 소스는 펜더굴 소스가 전체 중 17% 비중 정도라며 물엿, 혼합간장, 기타 부원료,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볶음 요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로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죠.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할 건 가격 부분인데요. 펜더굴 소스는 국내 대형 마트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를 활용한 만능볶음 요리 소스가 펜더굴 소스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된 점이 더욱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마트 판매가 100g 기준으로 만능볶음 소스는 1,400원대, 펜더굴 소스는 86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들 이상하다 느낀 것이죠. 현재 이런 백종원의 논란으로 인해 백종원의 이름으로 성공시켰던 예산시장도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예산시장은 예산군과 백종원이 협력해 2023년 1월 개장한 시장인데요. 방송을 타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방문객들로 북적거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죠. 그런데 점심시간대 찾은 예산시장은 5일장이 열린 날이었음에도 비교적 한산함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장터광장 내 100여 개의 테이블은 절반가량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이용을 위한 키오스크에는 지금은 대기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광장 인근 상인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옆 점포 상인과 얘기를 나누는 등 한가해 보였죠. 예산시장 상인들은 최근 부쩍 줄어든 방문객 수가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시장이야말로 백 대표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산군 집계를 보면 백햄 논란 직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66만 명이 예산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만 명, 즉 23%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3월이 방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평소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특히나 큰 돈을 투자해 입점한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백종원의 논란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외에서도 부실한 위생관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위생당국이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수의 위생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인데요. 더본코리아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총 27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홍콩 반점 백스 누들 21개, 한신포차 5개, 새마을 식당 1개 등이죠. 그런데 이 중 10곳 이상의 매장이 지난해 미국 식품위생규제 당국으로부터 낮은 위생평가를 받은 것이 들통났는데요.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신포차 지점으로 지난해 6월 검사에서 다수의 위생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며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까지 처해졌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환경건강부는 당시 이 매장에서 총 7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즉각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요. 해당 지점은 약 2주간 폐점된 뒤 재검사를 거쳐 영업을 재개했지만 위생 상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죠. 한신포차의 다른 지점들도 위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운영 중인 5개 지점 중 3개가 위생 관련 지적을 받았죠. 또한 더본코리아의 미국 진출 핵심 브랜드인 홍콩 반점 역시 위생 문제로 당국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특히 홍콩 반점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은 지난해 조지아 공공보건부 위생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48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조지아주의 위생 등급 기준에 따르면 48점은 U등급으로 일반적인 A, B, C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조지아주 50개 레스토랑의 평균 위생 점수는 87점으로 홍콩 반점 둘루스 지점의 점수가 얼마나 낮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주요 감점 요인으로는 직원들의 손씻기 미흡, 불결한 주방 기구, 교차 오염 방지 미비, 식재료 보관 상태 부적절, 칼과 주방, 기구 살균 소홀 등이 꼽혔습니다. 애초부터 프랜차이즈로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국내 프랜차이즈도 맛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멀리 있는 매장의 맛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 신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고 칠 일 없다? 고 호언장담하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상장 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본인과 더본코리아가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백종원이라는 개인 명성과 활동에 의존해왔던 더본코리아 본사와 많은 외식 브랜드 가맹점들은 오너 리스크로 큰 시련에 직면해 있죠. 백종원은 유튜브 등 개인 채널과 여러 방송을 통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거나 외식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은근하게 회사 인지도를 높여왔는데요. 여기에 골목식당 등 민간 상권 활성화, 행보로 백 대표가 공익적 이미지까지 갖추며 회사도 큰 조명을 받아왔지만 그만큼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자 더욱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다방의 제품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백종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죠. 백다방은 지난해 우리 농산물 우리 백다방을 홍보하며 쫀득 고구마빵의 경우 중국산 고구마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하단에 조그맣게 삽입했는데요. 국내산 농산물 신메뉴를 홍보하면서 중국산 고구마가 포함된 쫀득 고구마빵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편집상 실수가 아닌 소비자가 국내산 농산물로 제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백종원 신화의 추락은 어디까지 갈까요? 파도 괴담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백종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